가까운 사이일수록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다. 형제는 같은 피를 나눈 사이다. 함께 자라고, 웃고, 때론 싸우며 인생의 초반을 함께한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형제는 서로를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라고. 하지만 그만큼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상처도 깊다.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고 너무 편하다는 이유로 선을 넘는다면 형제 사이도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 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형제 사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바로 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첫 번째, 돈 거래는 가급적 피하라. 가족끼리 돈이 무슨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형제 사이가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돈 문제다. 처음엔 단순한 부탁으로 시작된다. 당장 급해서 그러니까 이번 달만 좀 빌려줘. 내가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하지만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거나 애매한 약속 속에서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면 형제 사이에도 신뢰의 균열이 생긴다. 돈은 감정보다 냉정해야 한다. 형제라고 해도 돈을 빌려줄 때는 계약서를 쓰고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자니 정이 없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진짜 정의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서로를 지켜주는 방식이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앞으로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오히려 더 따뜻한 배려일 수 있다. 형제를 위해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심. 돈보다 더 큰 선물은 마음과 시간이다. 상대가 어려울 때 함께 고민해주고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이 단순한 금전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된다. 형제끼리 가장 소중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다. 그리고 그것은 작은 돈 문제 하나로도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가까운 사람일수록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많은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형제 사이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철학은 돈은 선을 지키고 마음은 따뜻하게 있다. 두 번째, 남과 비교하는 말은 형제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 형제 사이에 가장 쉽게 오가는 말 중 하나는 형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돼? 동생은 벌써 이만큼 했는데 너는 뭐 하냐? 이처럼 서로를 비교하는 말은 형제 사이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독이다. 어릴 때는 부모의 비교로 상처받고 어른이 되어서는 사회적 위치나 수입, 자녀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비교가 이어진다. 하지만 형제끼리 서로를 비교의 도구로 삼는 순간 그 관계는 경쟁이 되고 경쟁은 결국 거리와 냉담함을 만든다. 비교는 상처를 남기고 열등감을 만든다. 형제 간의 비교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형이나 동생만 못한 사람이다. 라는 열등감이 마음에 자리 잡는다.
이런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형제끼리 함께 있어도 편안함보다 불편함이 앞서고 기쁨보다 경쟁심이 앞서게 된다. 형제는 경쟁자가 아니라 편이어야 한다.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함께하는 관계다. 그렇기에 비교가 아닌 존중과 응원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형이 동생의 성장을 응원하고 동생이 형의 어려움을 이해해주는 관계. 이런 관계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같은 시간을 살아왔지만 각자의 삶은 다르다. 성향도, 환경도, 기회도 다르다. 그 다름을 인정할 때 비교는 사라지고 진짜 이해가 시작된다. 비교가 아닌 기억을 나누어야 한다. 형제 사이의 대화는 누가 더 잘했냐가 아니라 함께했던 기억이 무엇이었나로 바뀌어야 한다.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기억, 같이 웃고 울었던 이야기, 그 기억들이 쌓일수록 형제는 경쟁자가 아닌 동지가 된다. 형제 사이의 두 번째 철학은 비교는 상처를 남기고 응원은 마음을 잇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간다. 그 속도를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고 형제다. 그러니 오늘도 생각해보자. 나는 내 형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형제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는가? 그 응원의 말 한마디가 형제 사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세 번째 부모 제3 문제는 형제를 시험한다. 형제 사이에서 가장 큰 갈등의 불씨가 되는 세 번째 문제는 바로 부모의 제3 문제이다. 어릴 적에는 아무리 사이가 좋았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3 분배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속 깊은 감정들이 표면 위로 떠오른다. 형이 더 많이 받았다. 나는 왜 제외됐나? 그건 원래 내가 관리하던 건데. 이처럼 한마디, 한 행동에서 쌓인 불만과 서운함이 한순간에 터지면서 형제 사이의 깊은 불신의 골을 만든다. 부모의 유산은 유산 그 자체보다 마음이 더 크다. 사실 돈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균형이다. 누군가는 형이 평생 부모님 곁에 있었으니 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나도 먼 곳에서 마음을 다해 모셨다고 여길 수 있다. 이처럼 각자 자기 입장에서의 정당함은 있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분배보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지속이다. 부모의 재산은 잠시지만 형제와의 관계는 앞으로 남은 인생 전부다. 잠깐의 이득을 챙기려다 몇십 년의 인연을 끊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형제는 다시 만들 수 없다. 친구는 새로 사귀면 되지만 형제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유일한 인연이다. 법보다 먼저 해야 할 것, 마음 나누기. 요즘은 유언장, 법적 문서 등을 통해 분쟁을 막으려는 경우도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의 대화와 정리이다. 부모님 생전에 형제들끼리 모여 이 부분은 형이 맡고 이건 동생이 챙기자. 누가 더 고생했는지는 서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인정이 수천만 원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다. 형제 사이의 세 번째 철학은 돈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유산은 나눌수록 줄어들지만 마음은 나눌수록 깊어진다. 오늘도 생각해보자. 혹시 나도 형제와의 관계보다 이익을 먼저 생각한 적은 없는가? 나는 부모님이 돌아보셨을 때 형제들과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가? 형제를 잃지 않는 것이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일지도 모른다. 네 번째, 지나친 간섭은 거리감을 만든다. 형제는 서로의 삶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는 존재다. 하지만 그 관심이 지나치면 어느 순간 간섭이라는 이름의 부담으로 바뀌게 된다. 그 나이에 아직 결혼 안 했어? 애 교육은 이렇게 해야지. 그 직장에서 언제까지 일할 거야? 이런 말들은 조언처럼 보이지만 상대에게는 개인적인 선택을 무시당하는 기분을 줄 수 있다. 형제 사이라도 각자의 삶이 있다. 형제라고 해서 똑같이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 각자 성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다. 누군가는 도시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시골을 택한다. 누군가는 안정된 삶을 원하고 누군가는 도전을 택한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너를 위해 말하는 거야 라는 말로 자신의 기준을 강요한다면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가 된다. 조언은 듣고 싶을 때만 진짜 도움이 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문제가 있어 보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조언은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전해져야 한다. 상대의 삶을 존중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태도. 그것이 진짜 형제애다. 말하기보다 들어주기가 중요한 이유. 형제 사이가 멀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서로를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서로가 각자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고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는 분위기.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진심이 오가고 상처도 치유된다. 형제라고 해서 늘 조언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서로의 삶에 참견이 아닌 응원을.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거리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거리는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가 깃든 거리다. 형제가 결정을 내렸다면 그 선택을 인정하고 응원해주는 것. 그것이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방식이다. 형제 사이의 네 번째 철학은 간섭은 멀어지게 하고 존중은 가깝게 한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자. 나는 형제의 삶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조언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응원을 하고 있는가? 진짜 가까운 관계는 무엇을 해주느냐보다 어떻게 함께 있느냐에서 시작된다.
5번째, 속마음을 무시하는 농담은 깊은 상처가 된다. 형제 사이에서는 농담이 자연스럽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기 때문에 장난치고 놀리는 말투가 익숙하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지나친 농담은 때로는 칼보다 날카로운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넌 원래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 넌 예전부터 하는 게 다 그 모양이잖아. 넌 평생 제대로 하는 게 없지. 이런 말들은 웃으며 하는 것처럼 보여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존심과 자존감을 짓밟는 독한 말이 된다. 농담은 유머일 수도 있지만 모욕이 될 수도 있다. 특히 형제는 서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상대의 깊은 상처를 건드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업이 안 돼 고민 중인 동생에게 넌 뭐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은 웃자고 한 이야기라도 상대는 진심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웃음 뒤에 숨겨진 감정의 무게. 형제 사이의 농담은 때때로 상대가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왜곡하게 만든다. 괜찮아. 그냥 웃긴 거였어. 농담도 못해? 하지만 실제로는 속으로 상처를 삼키고 관계를 점점 감정 없는 거리감으로 밀어낸다. 형제는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에 그 관계 안에서의 말은 다른 누구보다도 무겁게 다가올 수 있다. 진심이 담긴 말이 농담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 농담보다 더 강한 말은 고생했지? 넌 정말 대단해. 난 내가 자랑스러워. 같은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이다. 형제끼리도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그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연결시켜준다. 유쾌한 형제가 되려면 마음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유쾌한 형제 관계는 단지 농담을 잘하는 사이가 아니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가벼운 웃음이 아닌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 말의 무게를 인식해야 한다. 형제 사이의 5번째 철학은 가벼운 말이 무거운 상처가 되지 않게 하라. 오늘도 자문하자. 나는 형제를 웃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웃게 가장하게 하고 있는가? 내 말이 형제에게 진짜 힘이 되는 말인가? 진심이 담긴 한마디는 가벼운 농담 수십 마디보다 더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다. 6번째와 7번째 형제 사이 지켜야 할 마지막 2가지 철학. 형제는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함께하는 관계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쉽게 소홀해지고 상처도 깊어질 수 있다. 오늘은 마지막 2가지 형제 사이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6번째와 7번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6번째, 남 앞에서 형제를 깎아내리는 말. 가족끼리 편하다고 해서 남들 앞에서 형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쟤는 예전부터 하는 게 저래. 우리 집은 형 때문에 문제야. 이런 말들은 한순간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형제의 자존심을 짓밟고 관계를 깨뜨리는 말이 된다. 특히 타인의 시선이 있는 자리에서 형제의 약점을 들추는 것은 그 사람을 고립시키고 형제 간 신뢰를 영원히 무너뜨릴 수 있다. 가족이기에 더 지켜줘야 하고 가족이기에 더 감싸줘야 한다. 7번째, 연락을 끊고 외면하는 무관심. 형제 사이가 어색해졌다고 해서 오랫동안 연락을 끊거나 서로의 삶을 아예 외면하는 것 역시 가장 안타까운 단절의 모습이다. 형제는 때로 멀어질 수 있다. 성격도 사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로 존재 자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은 피 한 방울로 연결된 인연을 자른다는 뜻이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노력이 필요하다. 형제는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다. 어릴 땐 부모가 이어줬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서로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유지된다. 가끔 안부를 묻고 생일에 문자 하나라도 보내고 명절에 얼굴을 보며 웃을 수 있는 사이. 이런 작은 노력들이 형제를 다시 연결해주는 다리가 된다. 결론, 형제는 삶의 마지막 인연이 될 수 있다. 부모는 언젠가 떠나고, 자녀는 독립하고, 친구도 점점 멀어진다. 그럴 때 형제는 남아있는 마지막 가족이 될 수 있다.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비교는 피하며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형제는 평생의 친구가 된다. 삶의 철학.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정중히 대하라. 가족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더 많이 배려해야 한다. 오늘도 자문하자. 나는 형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형제를 친구보다 더 따뜻하게 대하고 있는가? 형제를 지키는 일은 곧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여러분, 철학적인 삶에 대한 나눔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철학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